헌법재판소가 모레 오전 11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탄핵 소추 후 111일 만이며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헌재는 8인 재판관의 평결을 마쳤고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의 대선, 아마 6월 3일이 유력할 텐데 그날 치러야 할 것이고, 기각되면 윤석열은 직에 즉각 복귀합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승복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파면 촉구를 지속했습니다. 헌재는 보안을 강화했고 경찰은 을호,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이틀 전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59개 나라의 무역 장벽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무역 장벽 보고서는 아무래도 오늘 발표될 상호 관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한국 관련 내용으로는 방위 산업 기술 이전 요구, 원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해제, 망 사용료 부과,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손보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한국군이 역할을 할지, 즉 기여 의지가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 기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역 평화 안정 논의의 일환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인도 태평양 전략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평택에 본부가 있는 미군 기지가 유사시 중국과 전쟁을 벌일 미군의 지휘부라면 우리 국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경제시민단체와 금융업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등 단체들은 이를 거버넌스 후퇴라며 규탄했는데요.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보완 입법이 필요할 뿐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도 IMF 외환위기 시기에 도입됐어야 할 제도를 이제야 마련했는데 도리어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남권 산불 이후 진화 체계 보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 보유 헬기 50대 중에 13대, 즉 26%가 정비 대기에 들어가는 등 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KA-32 기종은 러시아 전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 2030년까지 추가로 21대가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국외 헬기 임차도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 대원 수는 4년 전보다 감소해 전국 평균 배치 인원이 2명도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증가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25.6도인 여름철 평균 기온과 20.1인 열대야 일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고온 발생일은 103.6일, 해수면 온도도 10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장마철 강수량 집중, 가을철 태풍 증가, 11월 폭설 등 이상 기후가 지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 질환자 증가, 약 1,430억에 이르는 농축수산업 피해 등 인명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기상청은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강조했습니다.